한 달에 막 다 끝냈어요. 우와. 선생님만 열심히 했구만. 숙제가 300 몇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 열심히 했는데 넌 안 했지. 했어요. 자, 보자. 그 원리학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원리학계를 잠깐 볼 건데, 원리학계가 원금과 이자의 뭐 어쩌고 저쩌고잖아. 알고 있죠?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너희한테 돈 주는 건데, 그 돈 주는 거니까 잘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요즘 다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고 너희들 은행에다 돈 안 넣잖아. 그렇지. 다 주식에 있고 코인에 있잖아. 누가 은행에다 돈 넣냐, 그치? 나처럼 옛날 사람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애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요거 이야기할 때 한마디씩 하는데 삼성 팔았어요. 화이팅. 팔았다고? 네, 제가 팔았어요. 왜? 쓸모없어요. 네. 네. 봅시다. 원리학계 자체는 이제 그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이잖아.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거 알아야 돼. 왜냐면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긴 한데 모르면 살짝 애매해져. 그래서 그냥 좀 알아두시는 걸로 하시죠. 그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단리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니? 복리법이 있거든. 그래서 이 단리법은 뭐냐면 그냥 원금의 이자 이렇게만 기억해야 됩니다. 원금에만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면 복리법은 뭐냐라고 하면 복리법은 이자의 이자. 요 정도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래서 단리법은 원금에만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원금이 1,000원 있으면 그 1,000원에만 이자를 주는 거죠. 복리법은 원금에도 이자를 주는데 이자가 불었을 때 그 이자에도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의 이자죠. 당연히 누가 더 유리하냐면 복리법이 더 너희한테 유리합니다. 알았죠? 왜냐면 이자에도 이자를 주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 그냥 이렇습니다. 단리법만 잠깐 볼까요? 단리법만 잠깐 보면 내가 보통 은행에다 돈을 넣는 거죠.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내가 이자를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00원이야.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00원이야. 내가 1,000원 너무 적은가? 아무튼 1,000원이야. 그래서 1,000원을 은행에다 넣을 거야. 그러면 이자를 주겠죠? 그러면 이자가 한 달 있으면 준다든지 월에 이자를 준다든지 연에 이자를 준다든지 그러겠죠. 그럼 이자를 한 번 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1,000원에 대한 몇 퍼센트 줄까? 뭐? 3%니까 30. 그래 좀 계산하기 편하게 10% 줍시다. 자, 10% 주면 은행 망할 것 같죠? 옛날엔 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1,000원입니다. 1,000원의 10%가 얼마냐면 100원 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나는 돈이 1,100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자를 두 번째 주죠. 두 번째 달에는 얼마를 주냐면 다시 또 100원을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리법이라고 해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지급하는 겁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단리법이라고 하고요. 복리법은 단리법하고 네. 일단 복리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습니다. 원금이 얼마가 있냐면 1,000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을 때 얘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달은 어차피 똑같아요. 이렇게 받으니까 100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원래 1,000원이 있고 그 1,000원에 대한 이자 100원을 받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첫 달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달이 달라지는 거지. 두 번째 달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 원금에 대한 이자 100원을 받고 다시 요 이자에 대한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10원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돈이 내가 이제 더해야 되는 돈은 이 돈과 이 돈과 이 돈을 더하면 원래는 단리법에서는 끝이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1,200원을 받는 거였고 여기 복리법에서는 내가 1,000원 원래 원금 넣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자 받고 또 이자 받는데 그 이자에 이자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1,210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 달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다시 저 1,000원에 대한 이자를 받고 그렇지. 1,000원에 대한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누구에 대한 이자를 받냐면 요 이자 요거에 대한 이자도 받겠죠. 10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얘에 대한 이자도 또 받습니다. 10원을 더 받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의 이자도 받습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되나요? 이 이자는 요거 거야. 요거 이자. 알았죠? 이 이자는 얘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갑니다. 이자가 많이 쌓이죠? 그러니까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얘는 세 번째 달 가면 1,300원인데 얘는 이제 1,300원에다가
이자들이 계속 쌓이지. 그럼 연도가 올라갈수록 돈들이 계속 커지겠지. 그러니까 달이 지날수록 돈이 계속 커지는 그런 구조인 거야. 우선은 계산하는 건 안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자에 이자를 계속 주는구나 정도의 모양만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래서 복리법으로는 보통 3년 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복리법은 이제 좀 이따 내가 식을 써주면, 이 단리법은 1차 함수고, 단리법은 1차 함수야. 그래서 등차 수열이야. 단리법은 등차 수열이고, 복리법은 지수 함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챕터가 무슨 챕터야? 등비 수열이잖아. 등비 수열에서 배우는 이유가 얘가 지수 함수야. 그래서 원래 보통 지수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크로스 라인이 있거든. 지수함수가 좀 천천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이때 줘야 될 돈이 많다 보니까 여기 근처 어딘가에서 끊어버려. 연을. 그래서 한 3년 하면 거의 단리하고 복리하고 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 3년 정도까지밖에 은행이 없고요. 잘 없습니다. 복리 상품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식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원금이 A라 하고 이유를 보통 우리가 레이토라고 해서 R 씁니다. 그래서 이유를 R을 쓰거든요. 요렇게 갈 때 이제 이율이 R이 붙으면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내 돈이 R이 되겠죠. 그냥 이렇게. AR이 되겠죠. 이율을 R 그 100분의 몇 퍼센트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지? 0. 얼마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0.5 뭐 이런 식으로. 0.5 너무 크죠? 네, 3% 그러면 0.03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R이 들어가면 요때 붙어있는 나의 돈은 얼마가 되냐면 AR이 되겠죠. 이자가. AR 이렇게. 그럼 이때 이자도 얼마가 되냐면 AR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이렇게 계속 붙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가져가야 되는 돈은 어떻게 되냐. 이게 계속 AR이 되는 거야. AR 이렇게. 됐나요? 원래 A1이었다가 계속 이자가 AR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돈은 이게 1년 지나면 돈을 주는 거야. 아니면 뭐 1개월 지나면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1개월 지나면 한 번 주고 그 다음 뭐 2개월 지나면 또 한 번 주고 N개월 지나면 또 마지막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뭐 돈 찾는 거는 마지막에 뭐 찾는다든가 이렇게 계약이 돼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자를 내가 몇 번 지급하냐면 N번 지급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나의 그 원리합계라고 하잖아. 원리합계는 뭐냐면 원금이 원래 있고 이자가 이제 나한테 지급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이자가 지급돼야 되는데 몇 번 주냐면 NAR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1 플러스 NR 이렇게 합니다. NR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근데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너무 쉽기 때문에. 왜냐면 이자가 몇 번 지급되는 거야? N번 지급된단 말이야. N번 지급되니까. 뭐 예를 들어 36개월 넣으면 36번 이자가 지급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 1 플러스 NR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단리법입니다. 아시겠죠? 나 지울 거야. 복리법 설명해야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N, AR 이렇게 해서 이자가 뭐 N번 지급되는데 똑같이 계속 주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워되죠? 책에 다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아마 있을 거래. 앞쪽에 넘기면. 복리법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복리법인데 620번이 그런 문제입니다. 그 복리법 한 번만 볼게요. 복리법을 식으로 이제 만들면 이렇죠. 원래 이제 원금이 A가 있습니다. 원금이 A가 있죠. 늘어나는 거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두 번째 달이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그 다음 달에가 AR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A의 1 플러스 R이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방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자에도 이자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뭔 말이냐면 두 번째 달의 원금이 첫 번째 달의 원금이 아니라 두 번째 달이 다시 원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원래는 우리 원금이었잖아. 근데 내가 세 번째 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도 이자를 줘. 그러니까 세 번째 달은 A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AR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얘한테 이자를 받으니까. 그리고 다시 원래 AR이 있었고 그 AR의 이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됐죠? 근데 이게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해석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얘 통째로에 다시 이자를 주고 있는 거야. 얘를 보면. 얘를 다시 쓰면 A에다가 더하기 AR에다가 이자를 그냥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원금이 원래 첫 번째 달에 A였는데 두 번째 달에 원금은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이 불어 있는 돈을 원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자를 주는 거지. 근데 아까 단리법은 뭐 했어? 계속 얘한테만 이자를 주잖아. 얘가 기준이 돼서 이자를 주는 건데 복리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달에 된 돈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주는 거야. 그래야 이자에도 이자를 주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 세 번째 달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얘네들 봐봐. 이렇게 적어져 있죠. 따다다당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한테 이자를 주니까 다시 한 번만 적을게. 이렇게 볼까요? 얘니까 A의 1 플러스 R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다시 주는 겁니다. A의 1 플러스 R에다가 R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묶으신 거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달, 아니 두 번째 달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달에 얘가 받아가는 돈이야. 누구에 대해서? A1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얘가 두 번째 달에 받아가는 돈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뚜두두두둑 가서 N개월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돈을 받아가는 거죠. 아까 단리법에서는 얘가 내가 아까 단리법 어떻게 적었더라? VS 단리법 A의 1 플러스 RN이었죠. 그쵸? 1차 함수. 얘는 뭐냐? 지수함수. 알았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등차수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표현이 우리 항상 이렇게 지수함수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인데 조금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복리법이라고 하는데 봐봐. 내가 돈을 넣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이제 복리법하고 단리법은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죠. 뭐 꼭 안 이어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 유도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리법은 A에 1 플러스 Rn 이렇게 되는 거고 복리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에 1 플러스 Rn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복리법과 단리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가 뭐죠? 예금하고 적금? 이건 알죠? 이거 안 적을 건데. 예금하고 적금은 알죠? 예금 뭐야? 한 방에 1억 팍 은행에. 그럼 돈이 알아서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적금은 뭐야? 그때그때마다 돈 넣는 거지. 아니 요즘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안 하니까. 나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통장도 주고 막 그랬어. 통장을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저금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학생들한테 저축하는 걸 알린다고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용돈 같은 거 받으면 1,000원 막 500원 막 이런 거. 그럼 그 돈 언제? 나중에 졸업할 때 줘. 모아서 이렇게 통째로. 근데 그게 다 은행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찍혀서 나와. 그래서 그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은행에 대한 어떤 걸 알려준다고. 선생님도 얼마나 귀찮겠냐. 막 500원, 200원, 막 1,000원 막 이렇게 저축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적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쌓는 거잖아. 그래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쌓는 건데, 그러면 예금하고 적금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보통은 적금을 하는 거야. 예금은 조금 계산이 쉽기 때문에. 왜냐면 한 방 팍 넣으면 그냥 걔가 이자가 쭉 붙는데 복리로 붙냐 단리로 붙냐 차이인데 돈이 그냥 이거 하고 나서 계산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야. 그 돈을 36개월 동안 더 넣을 거야. 이러면 끝나버려. 근데 이 적금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적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적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 기수부라고, 그러니까 기수불이 한자인데, 그 다음에 기말불이 있어. 여기 보면 우리 문제를 읽어보면 1개월마다 복리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2년 동안 넣었는데 어디 있냐면 매월 초, 내가 돈을 매월 초에 넣는다. 매월 초에 넣어. 매월 초, 그러니까 1월 1일에 돈을 넣어. 계약도 그때 하고 돈도 그때부터 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자가 그때부터 쌓이는 거야. 1월 1일부터 이자가 쌓이는 거지. 그걸 우리가 기수불이라고 해요. 매월 초에. 그러니까 당연히 한 달이라고 하는 동안에 이자가 쌓이는 기간이 있는 거지. 그리고 뒤에 보면 다시 기말불이라고, 기말이라고, 수는 머리고 말은 말이겠지. 그래서 기말불인데, 기말불은 뭐냐면 1월 1일에 내가 계약을 하는데 돈 입금하는 날짜를 1월 말로 하는 거야. 알겠죠?
선뜻 이해가 안 가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핸드폰을 내가 사가지고 핸드폰을 개통을 했는데 바로 돈 내지 않잖아. 그치? 핸드폰 요금 말고 그 기계값. 그러면 그걸 언제 줘? 한 달 있다부터 주잖아. 원로 나갈 때. 그치? 그런 느낌이야. 계약은 이때 딱 했는데 돈은 한 달 있다부터 나갈 수도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야. 그러면 걔를 기말불이라고 해. 그러면 은행에다 넣을 때는 그 한 달만큼의 이자가 없어지는 거야, 나한테는. 왜냐면 내가 지금 계약은 했는데 돈은 한 달 뒤부터 주니까 계약한 것 때부터 돈을 주진 않을 거냐, 은행도. 이자를, 그러니까 돈을 입금한 시점부터 이자를 줄 거 아니겠지. 그러면 이자가 한 달만큼 차이가 나. 그래서 문제를 잘 보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매월 초냐, 매월 말이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살짝 달라지기는 해. 알았죠? 대부분 다 매월 초인데 이제 매월 말 나오면 한 번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수불, 기말불 있고 이게 이제 매월 초, 한자가 너무 그러냐? 매월 초. 그 다음에 매월 말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용어들 몇 개만 좀 보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문제 풀어보는 것 좀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그 매월 초에 13만 원이고요. 월 이율이 1%입니다.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해 가지고요. 총 3년이니까 36개월 동안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A금액 상품에 가입하고 A만 원은 같은 매월 초에 A만 원을 같은 월 이율로 1개월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이런 거지. 13만 원씩 이율은 똑같은데 13만 원씩 3년 동안 넣었을 때 나에 이렇게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자랑 합해서 원리합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돈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넣으면 그럼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되냐.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거야 지금. 이해됐죠? 원래 13만 원씩 3만 원에서 3년 동안 집어넣으면 그 돈이 있을 건데 그걸 2년 만에는 얼마를 넣어야 만들 수 있냐를 계산해 달라는 거야. 이율은 같고. 이해됐죠? 그래서 기간이 줄어들었는데 총액은 같게 해달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그 돈 찾아봐 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 계산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걸 이제 애들이 다 요 정도는 다 공식을 써버린단 말이야. 공식 알려주고 공식 외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건 내신 때 하면 돼.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외우라고 해서 그때까지 기억할 리가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신 때 외우면 돼. 지금은 이제 원리만 좀 이해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해볼게요. 이게 내가 보통 이렇게 수직선 바를 그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초야. 1초란 말은 내가 딱 계약할 때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36초야. 그 다음에 여기가 36말이야. 야, 돈이라고 하는 건 딱 계약할 때 여기 33년 동안 적립한다고 돼 있잖아. 이러면 내가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다 채워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36개월을 다 채워줘야 된다는 소리야. 내가 1초에 넣으면 이게 간격으로 말하면 요게 한 간격이기 때문에 요게 36칸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36개월 동안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알았죠? 잘 봐봐. 1초에 내가 일단 13만 원을 집어 넣을 거야. 그럼 얘가 2초가 됐을 때 뭐 1말이죠? 1말 2초. 이거 똑같습니다. 1말 2초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알았죠? 1월 31일, 2월 1일 똑같은 표현이야. 그냥 그 상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3만 원인데 야 이게 한 달 지나면 얼마가 되냐 라고 물어보면 한 달만 딱 은행에 있었으니까 이거잖아.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13 1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냐면 0.01 이렇게 돼. 잠깐만 1%가 0.01이지 0.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냐? 13만 원 곱하기 1.01 그러면 한 달 지나면 내 원금과 이자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자 이게 몇 년 있어야 된다고? 3년 36개월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36개월 뒤에 돈을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게 몇 칸 지났다는 소리냐면 요게 한 칸 36개월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알았죠? 그럼 여기다 난 뭐라고 적냐면 13 곱하기 1.01에 30 얼마가 돼야 되냐? 5제곱 맞죠? 35제곱 35제곱 네 35제곱 35제곱 아닌가? 그쵸 2초 36인가? 네 36인가 보다 헷갈리네. 이렇게 됩니다. 봐봐. 그래서 내가 지금 넣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쭉 돈이 불어나는 거야. 36개월 동안. 됐습니까? 이렇게 불어납니다.
근데 적금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달에 또 돈을 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다음 달에 돈을 또 넣는단 말이야. 그럼 그때가 뭐가 되냐면 2초가 되는 거야. 2초가 되겠죠? 2초 때 내가 돈을 또 넣는 거야. 얼마를 넣는 거지? A, 그러니까 13만 원을 다시 여기서 넣는 거야. 봐봐. 은행에서 이자를 불릴 때는 13만 원에 대해서 36개월 동안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돈을 갖다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시 또 불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은 얘대로 끝까지 가는 거고 얘는 얘대로 끝까지 가는 거야. 두 번째 거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로 덧붙여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은 이 돈대로 쭉 계산, 이 돈은 이 돈대로 쭉 계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 녀석이 은행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13 곱하기 1.01에 얼마가 되냐면 35제곱으로 되겠죠. 그럼 돈은 나는 몇 번을 넣어야 되냐면 36번을 꼭 넣어야 돼. 이게 그 적금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내가 36번을 꼭 넣어야 되는 거야. 망할. 아니지. 그렇지.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6개월 됐을 때 내가 돈을 얼마를 넣냐면 다시 13만 원을 집어넣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는 36번 요 13만 원씩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은행에다가. 그러면 그때마다 원금과 이자가 다르죠. 그 돈에 대해서. 이 돈이 제일 큰 돈이 되겠죠. 왜냐하면 36개월 동안 은행에 있었으니까. 이 돈은 35개월 동안 은행에 있었고요. 마지막에 내가 넣은 돈은 1개월만 은행에 있고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는 구조인 거야. 알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13 곱하기 1.01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나는 지금 은행에다가 33만 원씩 몇 번 넣은 거냐면 36번 넣은 거지. 이게 원금이야. 13 곱하기 36이 원금. 원금이고 나머지들이 이제 이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원리합계가 완성이 되는 거냐면 이때 요 받을 수 있는 돈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쵸? 첫 번째 달 넣은 거에 대한 원리합계, 두 번째 달 넣은 거에 대한 원리합계, 마지막 달에 넣은 거에 대한 원리합계를 싹 다 더해줘야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나의 총 원리합계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결국은 얘가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쓰이죠. 13. 더할 땐 이렇게 역순으로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더합니다. 13 곱하기 1.01 더하기 13 곱하기 1.01의 제곱 더하기 따다다다당 가서 13 곱하기 1.01의 36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등비수열의 합인 게 보이나요? 등비수열의 합인 게 보이나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죠. 1.01 빼기 1분의 R-1분의 첫 번째 항 13 곱하기 1.01에다가 얼마가 되냐면 R이 1.01에 36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숫자가 나와 있는 거야. 1.01 곱하기 36제곱의 값이 나와 있는 겁니다. 1.42로. 그치? 저걸 계산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저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봐봐. 그러면 내가 그 옆에다가 는 해야 된단 말이야. 는 해야 된단 말이야. 이율이 똑같아. 이제 이 논리로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 1.01 빼기 1. 원금이 얼마야? 몰라. 그치? 그리고 얼마냐면 첫 번째가 1.01. 이자는 똑같을 테니까. 그 다음 1.01에 2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된 거지. 이제 보이나요? 요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처럼 말할 땐 이렇게 말해. 따당 놓고 는. 이제 공식이야.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 1.01 빼기 1이 뭐냐면 R이야. 1.01 빼기 1이 R이야. 그냥 R. 맞지? R. 그러니까 R분의 이렇게 적고 그 다음 원금이 있을 거냐? A. 그 다음에 1 플러스 1 플러스 R에다가 다시 여기는 뭐가 되냐면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뭐래. 쏘리.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요렇게. 이걸 이제 공식처럼 외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외우셔도 금방 외우긴 해요. 내신 대비 때 금방 외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녀석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산해야 됩니다. 산수는 계산해서 우리가 같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기수불, 매월초 이렇게 들어가는 또는 우리가 기수불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37분이 어쩔 수가 없네. 혹시 메모 다 됐나요? 나 좀 지워도 되니? 지워도 돼? 봐봐. 그럼 완전 똑같은데 말만 매월 초가 아니라 매월 말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만 보자고. 문제는 다 똑같은데 이걸 매월 말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보자고. 매월 말. 좀만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여기 위에 바는 똑같고요. 너희는 어차피 값은 있으니까 얘를 내가 조금만 바꿔볼게요. 똑같습니다. 원리 자체는 똑같은데 돈을 내가 이때 계약은 했는데 돈을 언제부터 넣기 시작하냐면 그 달 말에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면 뭐 2월 1일에 넣었다고 상관없어. 알았지? 그 달 말에 돈을 넣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때 13만 원이 되니까 뭐만 차이가 나냐면 한 달 줄어 있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거야. 그치? 왜냐면 한 달 이자를 적게 받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원래는 이때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13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1에 35제곱이 되는 거야. 한 달 적게 넣었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이 36초에 넣으면 이게 13만 원인데 이제 횟수를 잘 생각해야 돼. 우리 무조건 36번을 넣어야 되거든. 지금 하는 게 뭐라고? 기말불이야. 기말불. 아까 처음 거가 기수불이고 이건 매월 말. 이거야. 구별해놔. 알았지? 그래서 야, 이 13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1회차 납입이거든. 이게 1회차 돈을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몇 번째냐면 35회차야. 알았죠? 35회차야. 그럼 이 35회차가 13 곱하기 1.01 이렇게 돼서 한 달 동안밖에 은행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35회차만 하면 돈을 못 받는단 말이야. 우리 무조건 계약은 36번 무조건 돈을 입금해 줘야 돼. 그게 13 곱하기 36이라는 원금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날 마지막 날에 13만 원을 넣는 거야. 일단 넣어. 그리고 그 다음날 찾는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된대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날은 이자가 안 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13만 원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넣고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다시 더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13 더하기 13 곱하기 1.01 더하기 따다다다 가서 13 곱하기 1.01에 35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똑같습니다. 1.01 빼기 1분의 13 첫 번째 13이죠. 그 다음 1.01에 36제곱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36번 더하는 건 똑같죠. 그 다음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얘 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R분의 A 1 플러스 R에다가 36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앞에 거하고 딱 하나 차이 나죠. 기수불하고 기말불하고 그러니까 매월 초에 넣는 것과 매월 말에 넣는 거의 차이점은 딱 하나죠. 여기 앞에가 1 플러스 R이 있냐 없냐 차이죠. 공식 한번 보시면 이 앞에 1 플러스 R이 있냐 1 플러스 R이 없냐 그 차이 딱 하나입니다. 맞죠? 아까 방금 전에 공식 적어놓은 거 보면 그게 이제 딱 요 차이인 거야. 한 달 동안 이자를 받았냐 못 받았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초항 첫 번째 항의 차이인 거야. 첫 번째 항. 여기는 마지막 달에 돈을 집어넣고 나서 이자를 못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그냥 13인 거고 매월 첫 거는 마지막 달에 넣고 나서 한 달 동안 지난 다음에 내가 돈을 받는 거니까 이 첫 번째 항의 값이 달라지는 거지. 13 곱하기 1.01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초냐 매월 말이냐 요 정도까지만 해도 얘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요 정도까지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원리합계는 이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잘 못 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교과서에 있는 거 하고 부교재에 있는 거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부교재가 이해가 되면 한 요 정도 문제만 풀어주면 돼. 거기 A 스텝에도 있던가 그래. 그러니까 스텝 1에도 있는가 그러는데 딱 그 정도만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 책에는
좀 많이 어려운 것까지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상환한다든지, 상환이 뭔지 알죠? 돈을 갚는 거야. 아니면 뭐 연금 이런 거,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죠. 밑에 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출이었어요. 이 문제는 기출이었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기출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기출이 아니고 작년 거 우리 풀었을 때 이런 문제 없었지. 그럼 재작년 기출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너 우리 25년도 거 풀었잖아. 25년도 거 이거 없었지, 원리합계. 그럼 올해 나오겠네? 퐁당 퐁당 이렇게 하면 이거 재작년 기출인 것 같아요. 100만 원씩 추가 납부하는.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야, 이거 지금 내가 말한 건 그냥 공식이고 저것도 그때 너희 선배들한테 할 때 결론적으로는 외우라 그랬어. 왜냐면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우라고 했는데 원리 자체는 이렇습니다. 621번 한번 볼게요. 내신 기간에 진짜 결론적으로 외워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2025년도에 100만 원씩 적립하고 다음에 매년 초에 21% 증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율 10%이죠.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해서 2034년이니까 딱 10년 넣겠다는 소린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2034년 말에 적립 원리학계 이렇게 구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초. 이때 100만 원 넣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돈이 그래요. 많아요.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 10초, 10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거 한 10년 정도 되는 건데 선생님 혹시 막 9년 넣고 8년 넣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11년 넣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계산 못 해가지고 그렇게 절대 안 해. 알았지? 1의 10제곱인 거 보면 그냥 그런 값다 하면 돼. 물론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 돈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00 곱하기 이율이 얼마였더라? 이율이 연이율 10%입니다. 연이율 10%니까 얼마가 되냐면 1.1에 10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잠깐 10%면 이거 맞죠? 1.1에 1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달이 됐습니다. 2초가 됐습니다. 2초가 됐더니 돈이 많나 봐요. 21%를 증액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100만 원을 넣은 게 아니고 그냥 100만 원을 넣은 게 아니고 이때 돈을 얼마를 넣었냐면 내가 이 사람이 100 곱하기 이 돈의 21%를 더 넣은 거야. 그럼 0.21을 곱하면 안 되고 1.21을 곱해야 되지. 1.21 1.21을 곱해야 돼. 근데 1.21이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늘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100 곱하기 얼마야 얘가? 1.1의 제곱이 되죠. 1.1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저때 100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는 거야. 맞죠? 1.1의 제곱이 됩니다. 이 녀석 은행이 얼마 있냐? 이 녀석 은행이 얼마 있죠? 은행이 얼마 있어? 9년 있는 거 아니야? 9년 있잖아. 9년. 얘 9년이 있는 거 아니야, 은행에? 그래서 은행에 9년, 뭐라고? 뭐라고? 이제 9년 있는 거 아니야? 월 말에 넣는다고? 야, 나 깜짝 놀라게 하지 마.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100 곱하기 1.1이 얼마가 되죠? 11제곱이 됩니다. 맞나요? 뭔 말인지 모르나요? 지금 이해 안 되나요?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10번 넣었잖아. 10번 넣었으니까 1.1을 10번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녀석에다가 9번 넣었으니까 그 녀석에다 1.1을 9번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9번 곱하는 거니까 총 11번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달이 됩니다. 그래서 3초가 됩니다. 그래서 3초가 어떻게 되냐면 이땐 돈 얼마 넣는 거야? 와, 돈 개 많이 넣었는데 100 곱하기 얼마가 되냐? 여기에다가 다시 21%를 증액해야 돼. 그쵸? 그러면 와, 돈이 너무 많은데? 1.1의 4제곱이야? 오이씨, 돈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야, 이게 잠깐만. 맞아?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냐? 근데 다 손질을 보면 다 3만 원까지. 와, 씨, 잠깐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121이 1200만 1월부터 1200만 원. 아니 근데 원래 금액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지난해보다 매년 초에 이거 사라져야 되지 않나? 아니 똑같 근데 8년 집어넣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돈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내가 계산 잘못했나 봐. 100 곱하기 얼마야? 1.1에 12제곱인데 그냥 이렇게 커지는 거야? 아 그런가 봐요. 이상하네. 아니 잠깐만 이거 답지 봐야 되겠는데 내가 저녁에 계산할 때 저게 아니었는데. 그거 늘어나면 안 되잖아. 뭐라고? 늘어나면 안 되지. 아니 늘어나 상관없지. 저것도 저기니까. 뭐야 이거 몇 번이냐 나 지금 몇 번인가요? 아 계속 커지는 거였군요. 내가 풀 때 잘못 푼 거였네요. 아 내가 풀 때 나 다른 문제로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는 얘가 나온 게 아니고 얘가 1.1로 늘어났으니까 11% 는 거지 그대로. 그러니까 10% 증액시켜서 학교 시험에서는 10% 증액시켜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똑같아져요. 아이씨 두 가지를 다. 네. 학교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나온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었나 보다. 이 21% 증액하면 지금 이게 다시 등비설이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등비설 얘네들 다음 다시 등비설 되거든. 쭉쭉쭉 커지기 때문에 계속 커지잖아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얘를 10%만 증액을 시켰어요. 그럼 10%만 증액을 시키면 이 녀석의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00 곱하기 그냥 1.1이거든. 그치? 그러면 얘가 은행에 쑥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가 되냐면 100 곱하기 1.1에 그냥 10제곱이 되면서 첫 번째하고 똑같아지면서 이게 10개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학교 시험은 이게 나왔어. 1.1 곱하기 1.1에 10제곱이 10개 있는 걸로. 혹시 이해가 됐나요? 네. 이해 안 됐어? 일단, 네. 그냥 봅시다. 이렇게 해서 늘려간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게 뭐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맞다라고 확신이 들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늘어나냐, 얘가? 와, 계산해봐. 나 모르겠어, 여기. 20이야, 19야? 네. 그렇게 우리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횟수는 세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19에 10개가 맞을 것 같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늘어나는 걸 갖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공식으로 안 돼. 얘는 공식으로 안 돼.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을 싹 다 더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항이야.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게 이제 공비가 되겠죠. 제일 마지막 항이 여기 밑에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 19 맞니? 해봐.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21%인데요. 그때 그러면 교과서에가 똑같이 11%였나 봐요. 10%.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원리합계까지 일단 봤습니다. 원리합계까지 일단 봤고요. 그 이해는 잠깐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해 안 되면 그 이해가 안 되냐. 문제 풀 때 공식이 안 되잖아. 그 모든 해설에 다 바가 있어. 저 바가 없으면 이씨 얘 바 없어. 죽일 거야. 원래 바가 있어야 돼. 저렇게. 그래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정립이 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쓱 보고 마지막 기준치 정하고 딱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해서 풀 수 있는 암기해서 푸시면 됩니다. 원리합계가 엄청 어렵진 않은데 이게 좀 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19 맞는 것 같아요? 당일날에 딱 안 풀리면 네. 몇 시야?